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집으로라는 그림책입니다. 영국 작가 마이클 모퍼거의 홈카밍이라는 원제를 가진 작품입니다. 책과 홈스탄사에서 나온 작품인데 최근에 이름을 수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대요 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되게 직설적으로 직제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홈카밍, 집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주인공이 어릴 적 살던, 그러니까 50년 전 살던 곳으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림책인데도 보면 글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 무척 자극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벌산에서 뭔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일몰의 마지막 햇살이 창가에 반사돼 반짝이는 줄만 알았습니다. 깜빡이는 불꽃을 발견한 순간 나는 아주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자리에 서서 기차간에 불이 붙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기차였군요. 기차간은 찌직 소리를 내며 포효하더니 활활 타올랐고 창문에서 풀쩍 뛰어오른 불꽃이 지붕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사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기 저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해지죠? 네, 궁금함을 강요한 듯 합니다만. 네, 그러면 마이클이라는 소년, 아니 중장년이 된 마이클이 집으로 향한 시간과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내 고향 브래드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걸 이제야 뭐하러 가려 하냐는 말에 갖은 핑계를 대면서 결국 기억해왔네. 50년이야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 그 사람들은 살던 집은 그대로 있을까? 그곳은 마이클은 틸링의 묘회강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브래드웰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주 바른 사람들이라 신경 쓰며 대했던 스테빙 시대 세 자매. 하얀색 코스염을 짧게 깎은 마을의 대장 버튼 대령님. 길거리에 사탕 껍질이라도 버리면 까맣게 그린 환한 눈썹으로 당장 달려와 혼쭐을 내던 버튼 대령님의 부인 발레리 부인. 25페니를 내면 유리병에 레몬맛 사탕을 꺼내 종이 봉지 가득 거기에 덤도 얹어주던 수다쟁이 파슨스 부인. 교회 묘지 담벼락에 올라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며 점심을 먹던 바보 잭 아저씨. 마이클의 자전거를 떠밀어버리고 레몬맛 사탕을 봉지째 가져간 마을의 소문난 악동이었던 베니. 그리고 마이클이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져 얼굴에 가시가 박히자 가시를 손수 빼주었던 패티그로 아주머니까지. 그리고 아주머니를 처음 만난 그곳, 들장미 산울타리. 야, 내놔! 니키 그 속에서 안돼! 내 거야! 그러게 아까 내놓으라고 할 때 줬으면 좋았잖아. 궁시궁시 마이클! 그니까 베니한테 왜 덤비냐? 이 사탕 봉지는 이 몸이 다 가져간다. 얘들아 가자.
이게 뭐지? 가시가 막혔나봐. 그냥 하나 줘버릴걸. 왜 맞대결을 했을까? 아, 뺨이 너무 아파. 가시가 깊게 박혔구나. 당장 이 몹쓸 가시를 빼주마.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멀지 않아. 난 젊었을 적에 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어. 금방 아프지 않게 해줄게. 패티그루 아주머니는 모두에게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져 살며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갈 때에만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에 와서도 늘 홀로 뒷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이클은 교회에서 한두 번 패티그루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치긴 했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텃밭이나 채소밭에서 항상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또한 어딜 가나 목까지 단추를 채운 긴 검정 원피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물론 손발까지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이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심지어는 목소리마저 그랬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다 왔다.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친구들이 마중을 나왔네. 널 무척 좋아하는구나. 빠름. 더 빠름. 왕빠름. 잘했어. 마이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새 녀석은 이름이 빠름이, 더 빠름이, 왕빠름이란다. 그런데 당나귀는 이름을 안 좋아해. 그런 건 이름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동물들한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당나귀라고 부른단다. 그런데 녀석은 제대로 울지를 못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단다. 게다가 아주 예민하지. 삐치기 대장이거든. 마이클,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렴. 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보렴. 어디 얼굴 좀 자세히 보자.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몹쓸 가시는 처음이구나. 잘했어요. 차를 좀 가져오마. 와, 책이 정말 많다. 저건 침대인가? 우와, 창밖의 나무들 너머로 탁 트인 습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스민 차란다. 약효가 좋아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고. 여동생이 태국에서 보내준 차거든. 맛은 굉장히 특이하지만요, 머리카락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끔 마을에서 봤어. 너 성가대잖아, 맞지? 네. 근데 왜 이런 기차관에서 사나요? 그건 우리가 기차에서 만났기 때문이야. 아서와 나. 아서는 식물학자였어. 나는 할머니 댁에서 내가 사는 도시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아서는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태국을 여행하는 중이었지. 수집한 식물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책도 썼단다. 나는 그 전까지 식물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아서가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 곤충들과 우리 주위의 야생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에 대해서도 말이지. 아서는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했단다. 얼마 뒤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습지에서 함께 살자며 이렇게 말했어. 자연 그대로 훌륭한 곳이요.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방파제 너머로 바다가 숨쉬는 소리가 들려오고, 폭풍이 이는 날에는 바다가 용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더운 여름날 오후에는 종달새들이 날아오르며 노래하고 8월 밤에는 별들이 폭포처럼 흐르는 곳이오. 우리는 여기를 두시디라고 불렀어. 두싯은 태국어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란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만난 열차와 같은 객차를 한 칸 사서 집으로 꾸미고 우리의 친구들인 야생동물과 식물과 함께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단다, 마이클. 행복했다마다. 그런데 겨우 17달 만에 사고가 나고 말았단다. 우리 집에는 발전기가 한 대 있었어. 그런데 아서가 발전기를 고치다가 그만. 어느새 20해 가까이 흘렀으니 아주 젊은 나이였지. 그때부터 나는 쭉 여기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다. 여기는 아서가 나한테 말한 그대로야. 완벽한 천국이지. 마이클은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의 엄마는 당장 파상풍 주사를 마치고 마이클을 침대에 눕혀놓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베니에게 따지러 간다면서요. 베니에게 따지러 가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아프지도 않고 괜히 일만 더 커진다고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 그럼 다녀올게. 마이클이 말렸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엄마의 손에는 레몬맛 사탕이 한 봉지 들려 있었습니다. 짜자잔! 베니가 파슨스 부인의 가게까지 아버지 손에 끌려갔지 뭐니. 자기 용돈으로 이 레몬맛 사탕 한 봉지를 사줬단다. 아, 그걸 네가 봤었어야 하는데. 아참, 엄마는 패티그루 부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 얌전히 누워있으렴. 그날 이후 마이클의 엄마와 패티그루 아주머니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고 덕분에 마이클은 아무 때나 자전거를 타고 아주머니 댁에 가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이따금 엄마와 함께 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이클 혼자 갔습니다. 사실 마이클은 혼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 패티그루 아주머니 집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렴? 혼자서 괜찮겠니? 그럼요, 당연하죠. 우와, 마이클, 난 고삐도 제갈도 없어. 나는 어디든 가고 그대로 달려갈 거야. 따르라러 벨리, 더 빨리 더 빨리. 꼭 잡아, 꼭 잡아, 꼭 잡아, 꼭 잡아. 고삐도 제갈도 없는 나비야. 날 내려다줘 멀리 더 멀리, 저기 저 새처럼 멀리. 모두가 평화로운 이곳에서 저기 저 새처럼, 저기 저 말처럼 멀리 더 멀리 멀리, 멀리 더 멀리 멀리. 그대처럼 바람처럼. 여기는 성베드로 교회당이란다. 이곳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더구나.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글쎄, 정확하진 않지만 5세기 중반쯤이라고 들었어. 로마인들이 요새로 사용하던 것을 섹슨족이, 그리고 섹슨족에서 오르만족, 또
또 13세기 런던 교구에게로 이어지다가 16세기에는 헛간무산을 그리고 1920년에 다시 발굴되어서 예배당이 된 곳이야. 그리고 종달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아서와도 함께 들었어. 바로 이 자리에서. 아서가 했던 말이 잊히질 않아. 저 종달새는 당신을 위해 노래하는 거라. 베티그루 부인을 위한 노래를. 와, 정말 신기해요.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살았고 섹슨족도 살았고 그리고 노르만족을 거쳐 이제는 아주머니랑 엄마랑 제가 살고 있다니요. 아, 종달새도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폭포처럼 쏟아져. 저 많은 별들은 이곳을 떠난 생명일까요? 저곳은 평화롭겠죠? 와, 별이 떨어져요. 소원을 빌어봐, 마이클. 고마워요, 아주머니.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온갖 소문들과 공청회 그리고 분노가 휘몰아쳤고 그 모든 기쁨의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청회 오십시오. 공청회가 시작됩니다. 공청회 오세요, 공청회. 헬리. 예, 헬리 오셨고. 마틸다 어디 계시지? 마틸다 여기 계시는구나. 자, 마틸다. 소자들 여기 계셨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런던 전력 영업과장 스미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저희는 그저 그런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최신식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겁니다. 예, 여기 브래드웰에 세워질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현대식 설계입니다. 가장 높은 기술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여기 그 방파제 옆에 넓은 습지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예, 그 바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 발전소를 냉각시키기도 수월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런던이 지금 아주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래드웰은 런던에서 24km 떨어져 있지요. 조금 가깝긴 그래도 뭐 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을 위한 거고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런던에는 짓지 못하는 거요? 런던 사람들한테도 물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틸다? 그 발전소가 히로시마의 폭탄처럼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런던에서 멀찍이 떨어진 여기에 지으려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리나요? 사악하고도 사악해요. 패티그루 부인은 어쩌고요? 부인은 그 습지에 살고 있어요. 제가전 부인은 어디에 가서 살란 말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잖아요. 그럼 좋지 않겠어요? 지금도 일자리는 충분한데 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더 많으면 더 좋지요. 그럼요. 그리고 브래드웰의 발전소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발전소 건물은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이 될 겁니다. 헨리도 한마디 해요.
맞아요. 섭지 풍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 발전소 때문에 풍경이 다 망가질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런 건 나무를 좀 심어서 가려놓으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원자력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단 발전소가 생기고 나면 분명히 며칠만 지나도 금방 다 잊어버릴걸요? 그쵸, 수잔? 한마디 해봐요, 수잔. 게다가 이 발전소는 불빛도 없고 연기도 없으니 깨끗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 발전소는 매연 따위는 일도 없어요. 아주 청정한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요? 방사선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쩔 작정이에요? 생명단 최신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중이에요.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중심부에는 방사능 핵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다루고 통제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앙, 즉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반경 수 킬로미터 안의 모든 생명체, 인간, 동물, 새, 그리고 바다 동식물들의 대파괴를 초래합니다. 물론 이 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최대한 발전소를 안전하게 만들리라 굳게 믿습니다. 발전소를 가동하는 분들도 조심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떠난 저의 남편 아서도 조심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 집에 간단한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이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쉽게 저질러집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곳은 저에게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이 시시하고 하찮은 곳이라고 그저 개들과 당나귀와 암탉들을 데리고 습지에 사는 이상한 여자의 보잘것없는 집일 뿐이라고 판단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시시하지도 하찮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저의 집일 뿐만 아니라 마도요, 기러기, 갈매기, 새오리, 붉은발 도요새, 외양간 올빼미와 황조롱이의 집이기도 합니다. 외가리와 종달새도 삽니다. 수달이 살고 여우와 오소리가 찾아오며 사슴도 오갑니다. 습지의 풀과 갈대와 부들 속에는 천여 종의 서로 다른 곤충들과 식물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그들의 집이기도 하며 여러분에게는 그곳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서는 그 습지를 완벽한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천국은 영원히 파괴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옥으로 뒤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아주머니를 응원하고 저항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빨리 박수갈채는 끝이 났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공청회, 끝없는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하지만 애당초부터 찬성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발전을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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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거부합시다. 거부합시다! 거부합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브래드웨이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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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답답하기는 그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개발도 팍팍 되고 향상이라는 게 있죠. 습지는 패티그룹 부인이 사는 곳이라니까요. 거기에 이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보상금을 받겠네요. 패티그룹 부인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닌가요? 보상금 얼마나 될까요? 아니 혹시 알아요? 패티그룹 부인은 돈을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걸지도 모르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거부합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브래드웨이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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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기 바보 잭도 왔어. 마이클, 잭 아저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아저씨는 전쟁터에서 머리에 포탄 파편을 맞고 돌아온 뒤부터 저렇게 되신 거야. 바보라고 부르면 안 돼. 여기 있지 말고 저기 난로가에 가서 잭 아저씨와 이야기라도 해보렴. 여기 위험하니까 엄마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잭 아저씨는 그냥 심심해서 오는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거부합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브래드웨이를 지킵시다. 패티그룹 잡초밭을 없애버리자. 패티그룹 잡초밭을 없애버리자. 저렇게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승인이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달 뒤면 착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엄마는 펑펑 울음을 쏟았고 패티그룹 아주머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늘 유쾌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와 마이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습지로 찾아가 아주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주머니를 도와 텃밭을 가꾸고 벌을 치고 암탉을 돌보고 채소를 키웠습니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저기도 많네.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어둔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남편이 아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곳을 지키겠노라고 아주머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당나귀가 죽었습니다. 당나귀를 묻고 나서 그들은 반쯤 어둠이 내린 계단에 앉았고 개들은 당나귀의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방파제 뒤에서는 바다가 철썩철썩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음에는 때가 있는 법이란다. 당나귀도 그때를 알고 있었을 거야. 그날 이후 마이클은 패티그룹 아주머니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정리하나 보지? 저기서 기차가는 안 판대? 자, 이 신비로운 동양의 악기 5파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셋, 6파운드! 6파운드 나왔습니다. 셋, 둘, 하나. 7파운드? 7파운드 나왔습니다. 셋, 둘, 하나. 7파운드? 7파운드 1펜스. 7파운드 1펜스 나왔습니다. 셋, 둘, 하나. 8파운드! 8파운드 나왔습니다. 셋, 8파운드 1펜스. 8파운드 1펜스 나왔습니다. 셋, 둘, 하나. 낙찰입니다. 기차가는 깡그리 비워졌습니다. 경매인이 모든 살림을 처분하는 데는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책과 개들 그리고 집만 팔지 않았습니다. 서너 명의 기자간에 관심을 보였지만 아주머니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티그룹, 우선 당분간만이라도 마을로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요. 응? 아직 머물 데가 없잖아요. 적당한 거처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지내요. 응? 금방 올게요. 빠름, 더 빠름, 왕빠름. 너희도 잠깐 여기 있어. 패티그루는 집 안으로 사라졌고 마이클은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집과 작별 인사를 나누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일몰의 마지막 햇살이 창가에 반사돼 반짝이는 줄만 알았습니다. 깜빡이는 불꽃을 발견한 순간 마이클은 아주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자리에 서서 기차관에 불이 붙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차관은 지지직 소리를 내며 포효하더니 활활 타올랐고 창문에서 풀쩍 뛰어오른 불꽃이 지붕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사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소방차가 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도 달려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곳을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나 펑펑 울었는지 마이클은 온몸이 아파올 정도였습니다. 패티그루 아주머니는 마이클과 엄마에게 개들과 책을 맡겨두고 태국에 사는 여동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편지가 몇 번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습니다. 마이클, 엄마는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더 살아가기 힘들구나. 저 발전소를 보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미안하구나, 마이클.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을래? 마이클도 별로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마이클은 엄마와 빠름이, 덧빠름이, 왕빠름이와 함께 브래드웰을 떠났습니다. 저기 우편 배달 기사님, 예. 뭘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유, 그러시죠.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뭐 저도 이 마을에서 한 30년 넘게 일했으니 꽤 오래되었지.
그럼 교회 담벼락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잭이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잭이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모르겠네요. 그럼 사탕 가게를 하던 파슨스 부인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유, 그분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바빠서 입만. 그럼 저기 스태빙 신의 세자매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이거 도움이 못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교회 묘지의 담벼락에 바보 잭은 없었습니다. 파슨스 부인의 가게는 그대로였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교회 묘지로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대령님과 부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마이클은 묘지에서 막 벌초를 하고 나오던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야 당연히 불만이 많지요. 그 골치 아픈 물건을 거기에 세운 작자들은 누가 됐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거요. 맨날 말썽만 부리다가 문을 닫았으니. 그럼 지금은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문을 닫았지. 8, 9년쯤 됐나? 그 시기야. 나가 빠졌고 술모가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어찌한 줄 아시오? 저 발전소를 통째로 콘크리트로 뒤덮어야 했다. 못해도 꼼짝없이 200년은 저대로 둬야 한다나. 방사선이 누출돼서 우리를 죄다 죽일 수도 있다더군. 이 미친 짓이야. 발전소를 짓기 전에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생각해보면 더하지. 야생 습지가 눈 닿는 데까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어떤 이상한 부인이 기찻간에서 살았다. 중국 여자라나. 당나귀 한 마리도 있었지. 사실이요. 내가 기찻간 밖에서 그 부인하고 당나귀를 탄 어떤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 거기 살았던 마지막 사람이었다지 아마.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려가서 여자를 쫓아내고 이 저런 흉물스러운 물건을 지었지. 어쩌자고. 겨우 몇 년 전기 만들다가 쓸모없게 돼서 끝나버린 것을. 발전의 대가라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군. 난 그걸 수치의 극치라고 부르. 마이클은 학교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어린 시절 자신이 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교회당으로 향했습니다. 방파제역 오래된 교회당. 어린 시절 마이클이 가장 즐겨 찾던 그곳. 패티그로 아주머니가 데려갔던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하얀색 페인트 대문 너머로 다시 발전소가 보였습니다.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니 아까보다 더욱 거대해 보였습니다. 습지에 불쑥 솟아 움쩍달싹도 못하는 괴물덩어리 같은 유독한 발전소 단지가 말이죠. 눈에 거슬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마이클은 애써 외면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교회당에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마이클 혼자만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마이클은 항상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마이클은 햇볕에 따뜻해진 벽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쉬었습니다. 바다가 속삭였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살았고 섹슨족과 노르만족을 거쳐 이제는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말이야. 종달새는 아직도 지저귀고 있네. 그림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세워졌고 사람들은 다들 어디론가 떠나갔고 종달새는 오래된 교회당 근처에서 지저귀입니다. 발전소의 전기는 런던을 비출 테고요. 실제로 브래드웰 발전소는 1964년 건축되어 2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다 1984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99년 해체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그 뒤로 차례차례 설비를 빼낸 뒤 2019년 대기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 상태를 2083년이나 2093년까지 유지하다가 원자로 건물을 최종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93년이 상상되시나요? 살아계실까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명이 다 된 원자로가 몇 군데 있지요. 네, 그럼 그것들도 브래드웰처럼 어쩌면 생산 중단과 해체 대기 상태를 거쳐 110년, 120년쯤 뒤 그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묘지 관리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발전의 대가라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군. 나는 그걸 수치의 그치라고 부르오.